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손호 원정을 승리하며 계속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번즈와 이정현을 앞세운 손호의 공세에 전반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강팀답게 후반 승부처를 압도했다. 안영준이 직전 경기 야투, 난조의 부진을 벗어나며 22득점을 기록했고 원인은 리바운드 14개 포함 더블더블로 그다운 활약을 했다. 국가대표 브레이크 이후 주춤했던 김선영이 확실하게 살아난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LG에 패했다. 전반 줄곧 리드를 잡으며 승리를 노린 경기였는데 3쿼터 야투 난조가 아쉬웠다. 벨랑겔과 니콜슨이 나란히 야투 성공률 50% 이상을 기록하며 38점을 합작했고 전현우가 3점슛 5개를 성공했지만 김준일과 김낙현 등 다른 주축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웠다. 그래도 시즌 내내 부진하던 신주영이 모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었다. SK의 승리를 본다. 가스공사는 차바위와 전현우, 신주영 등 벤치에서 나와 힘을 보탤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김낙현의 부진이 뼈아프다. 니콜슨 상대로 집요한 골밑 돌파로 득점을 만들 원희가 있고 김선영과 안영준, 오재현이 특유의 트랜지션을 구사하며 가스공사 수비를 흔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창원 LG 대 고양 손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LG는 가스공사 원정에서 후반을 압도하며 역전승했다. 전반 벨랑겔과 전현우 등의 야투를 앞세워 리드를 잡은 가스공사에 고전했지만 후반을 제압했다. 김부상에서 돌아와 23분을 소화한 유기상이 특유의 정교한 외곽포를 앞세워 3점슛 4개 16점을 기록했고 마레이는 가스공사 골밑을 유린하며 리바운드 14개를 잡아냈다. 타마요와 마레이는 꾸준하게 유기상의 힘을 더하면 다시 2위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손호는 금요일 홈경기에서 SK에 완패했다. 전반 근소하게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극도로 부진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3점슛 5개 포함 19점을 기록했고 번즈가 18점을 더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두 명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합이 20점도 되지 않았기에 리그 선두팀 상대로 변수를 만들기 어려웠다. LG의 승리를 본다. 손호도 이정현과 캔바오 등 상대팀에 부담을 줄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앨런 윌리엄스가 앞으로도 2주 이상 결장해야 하기에 번즈 혼자 나서야 하는 골밑 부담이 크다. 마레이와 타마요가 확실하게 골밑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유기상과 전성현이 외곽포를 더할 LG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BNK 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3차전 홈경기에서 3쿼터까지 뒤지고 있었지만 4쿼터를 압도하며 승리했다. 상대를 1점으로 막아낸 수비가 결정적이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한 이에란이 16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조수아가 3점슛 3개 포함 13점으로 활약했다. 배혜윤이 득점을 기대만큼 하진 못했지만 골밑 수비의 중심을 잡아준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제 반격에 성공했기에 리버스 스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썸은 스윕을 노렸던 시리즈 3차전을 패하며 분위기를 내줬다. 전반을 앞선 것을 비롯해 3쿼터 종료 시점에도 리드를 지키고 있었는데 4쿼터 부진이 컸다. 플레이오프 역대 한 쿼터 최소 득점인 1점에 그쳤기에 승리를 따낼 수 없었다. 슈팅 능력이 떨어지는 안혜지가 침묵했고 박혜진과 김소니아도 홈경기와 다른 경기력이었다.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부진하던 백코트에서 조수아와 키아나 스미스가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반등했기에 4차전 활약도 기대할 만하다. 또 수비 리바운드 사수 외에도 블록과 스틸, 끈질긴 수비로 김소니아를 저지할 수 있는 이해란의 존재감도 크다. 홈의 2점도 살릴 삼성생명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우리카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목요일 경기에서 OK에 패했다. 부상으로 인해 요스바니가 결장한 경기였기에 정한용과 이준, 임재영 등이 핵심 공격수로 나왔는데 공격 성공률이 40%대 초반에 그친 데다 팀 범실이 30개를 넘었다. 9차례 공격 시도에서 1득점에 그친 정지석의 부진도 있었다.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에서 한전에 패했다. 니콜로치를 비롯해 알리 등 외인 선수들 대신 김지한과 김영근, 송명근 등 국내 선수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셧아웃 패배의 위기에 몰렸다가 알리를 기용하며 반등에 성공했는데 풀세트 접전을 이겨내지 못했다. 김지한이 70%의 성공률로 24점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팀 범실 개수에서 상대보다 7개 많았던 것이 아쉬웠다.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대한항공은 플레이오프를 위해 남은 시즌 요스바니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어린 선수 위주로 경기에 나설 텐의 알리와 김지한이 쌍포로 경기를 이끌 우리카드 상대로 화력에서 밀릴 것이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대전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흥국생명에 승리했다. 피치와 정윤주 등이 출전한 흥국생명에 1세트를 내주며 끌려갔지만 2세트 이후 반격에 성공했다.
모마와 양효진, 김연경 등이 휴식을 취한 경기였지만 정지윤이 블로킹 5득점 포함 25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47%로 맹활약했고 이다현이 경기 도중 들어와 역전을 견인했다. 정관장은 지난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했다. 이미 플레이오프 모드로 들어갔기에 메가와 염혜선, 표승주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배제하고 나선 경기였는데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직전 경기에서 30점에 성공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이선우가 다시 한번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18점을 올렸고 전다빈의 활약도 있었지만 팀 블로킹에서 1대11로 밀린 것이 컸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2위를 노리고 있지만 시즌 막판 위파위와 박은진, 부키리치 등이 부상을 당했기에 부상 우려로 인해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정지훈과 이다현, 나연수와 황현주 등이 경쟁력을 보이는 현대건설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다소 기운다. 플레이오프 맞상대인 정관장 상대로 모마와 양효진도 출격을 대기할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